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맡고 있는 강민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단 제목부터 되게 자극적으로 3등급을 적어놨거든요. 아마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뭐 1등급을 위한, 뭐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려면 이런 목표만 대부분 잡고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거를 고민을 좀 했어요. 3등급이라고 적으면 우리 반은 오면 뭐 3등급만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봐. 저희만 뭐 2등급, 1등급 당연히 다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뭔가 5등급 중에서 3등급이라고 하면 좀 하위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수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아이들의 편차는 갈수록 커져가는데, 사실 대치 시스템 상에서는 대부분 다 1등급을 위한 정말 킬러 문제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저는 확실하게 다름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목부터 이렇게 지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일단 대치에서 내신 3등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대치동이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편차 정말 심하거든요. 저는 강사 생활을 지금 10년 넘게, 정말 전임 강사로만도 10년 넘게 했는데, 제가 처음에 분당에서 좀 한참 일을 하다가 왔어요. 근데 거기 있을 때는 뭔가 대치동 하위권 하면 그래도 애들이 어느 정도는 상태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요. 오히려 분당 하위권 아이들이 훨씬 더 수업을 받는 시스템도 그렇고 아이들의 태도도 그렇고 훨씬 더 나아요. 전 첫 번째 가장 너무 놀랐던 게 아이들이 눈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 눈이 높다는 게 시험엔 이런 어려운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막 쉬운 거 쌤? 뭐 그런 거 왜 풀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아이들이 눈만 높고, 그리고 또 대치에는 잘하는 친구들이 넘사로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친구들은 이미 어릴 때 수학을 다 해놨어요. 그 친구들은 사실 뭐 학원이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봐도 1등급 나와요.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아이들이 눈만 높아지는 거예요. 나도 저거 풀어야 될 것 같고, 나 저거 해야 되는데, 나 이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본인의 정확한 본인 자기 자신을 지금 기준을 못 잡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강사 생활을 10년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이제 아이들의 격차가 정말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 왜 문해력 논란 이런 거 보셨죠? 제가 지금 고1 순혈과 조합 단원을 하는데, 이게 수학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해석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를 항상 다 떠먹여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 자체를 못해서, 이거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거 이해력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구나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편차가 큰 상황에서 저는 좀 목표 타겟을 확실히 해야 되는 수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고, 왜냐면 너무 상위권 포커싱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수업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만약에 지금 등급이 수학이 어느 정도 힘들다라고 하면 뭐 이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뭐 유명세 따라 뭐 유명한 곳 가거나 뭐 친구 따라 가거나, 근데 수준에 안 맞는데 그냥 가방만 놓고 앉아만 있다가 오는 경우 많을 거예요. 그럼 이해를 못 하는데 4시간 앉아 있는 거 정말 괴롭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클리닉 가서 질문하면 돼. 뭐 그렇게 생각만 해요. 근데 그 앉아 있는 4시간도 저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안 그래도 수학에 시간 투자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는 아이들인데. 그래서 혹시 그런 건 아닌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쓸데없이 어려운 문제만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숙제를 어려워서 못한다고 해요. 막 숙제를 너무 어려운 걸 줘요. 실제로 저 문제들 다른 걸 보면 본인에 맞는 수준 단계별로 나아가야지 수학 실력이 느는데, 당장 눈앞에 그냥 시험 그 점수 맞기 위해서 그것만 하다 보니까 본인에게 필요한 거를 제대로 못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불안하잖아요. 1등급 받는데 저렇게 공부를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했을 때, 일단 그 어려운 문제 제가 쓸데없다라고 말을 한 거는, 어려운 문제를 이제 막 들어요. 막 억지로 조교쌤이 클리닉 불러서 막 이해를 시키고 해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답만 원해요. 말했듯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만 받고 싶어 해요. 본인의 생각을 그걸 추론해내는 그게 아니라 그냥 공식만 알고 그냥 까먹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중학교 과정부터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어 있는 아이한테 지금 어려운 문제를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알려줘 봤자 그 모든 문제를 다 암기를 통해서 풀 수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항상 하는 말이죠. 뭐 쉬운 문제 "아 그냥 실수였어." 하고 너무 대수롭지 않게 넘겨요. 이건 대치에서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대치라고 해서 시험 문제가 다 킬러만 나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어렵죠. 어렵다는 건 시간 안에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어내는 게 어려운 건데, 일단 지금 그거를 맞추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3 등급이라는 기준은. 그게 안 되어 있는데 그냥 뭐 "이건 실수였어." 하고 "난 어려운 거 풀어야지."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근데 제가 이렇게 되는 문제점들의 원인을 생각을 해 보면, 이제 어쨌든 학원 탓이잖아요. 학원이 어쨌든 보내신 거고 학원에서 뭔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방적 전달을 하죠. 지금 저처럼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막 혼자 얘기를 하다가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요. 그냥 '아 이렇구나.' 하고 봐요. 뭐 열심히 필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쓰고 보자." 이렇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눈으로 보고 이해했다는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집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뭐 숙제를 하려고 해요. 다 까먹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본인 게 아니고 이건 사실 강사가 그냥 풀어준 거지 아이가 생각해서 그걸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풀지 못하고, 그리고 또 아까 쉬운 거 같은 거 그냥 '아 실수구나.' 하고 넘어가고. 이게 첫 번째 대형 학원을 다녔을 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클리닉으로 커버를 합니다."라고 대부분 홍보를 하는데, 말씀드렸듯 그게 어려운 거를 그냥 무작정 구겨 넣는다고 해서 이게 머릿속에 남아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거에 맞는 그 단계에 맞는 개념과 문제풀이가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실력이 정말 정말 늘어날 수가 있는 건데, 너무 성격 자체가 지금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 당장 시험이니까. 당장 이거 해야 되니까.'라는 마음에 본인이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근데 요즘은 그래도 어머님들이 이런 거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학원에 그냥 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돼 해서 그다음 고민하시는 게 이제 막 소수 정원, 막 개별 진도, 과외 이런 게 요즘에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의 또 문제점은 본인한테 맞는 강사를 찾는 게 정말 어렵죠. 뭐 수소문 통해서 가고 나의 아이랑 안 맞으면 의미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검증된 강사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소규모 학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본인 페이스대로 하다 보면 진도나 태도가 정말 느슨해져요. 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뭐 어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애가 숙제를 안 해오면 안 해온 대로 그냥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고 뭐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어머님들이 다 "보낼 학원이 없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수학이 약해. 수학이 약하고 다른 과목은 어느 정도 나오고 뭐 열심히 할 의지도 있는데 성적이 안 나와."라고 했을 때 그 많은 학원들 중에 갈 데가 없는 게 저는 대치동의 지금 실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아 그럼 이런 아이들을 위한 반을 만들어야겠다.'가 가장 컸어요. "이런 수업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대상에 3 등급 대상 이렇게 적는 강사 정말 잘 없거든요. 대부분 그냥 2 등급에서 뭐 1 등급으로 향해서 뭐 이렇게만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특별하게 '정말 다르다.'라는 걸 너무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대치에서 안 해주는 제대로 된 개념 정말 안 해 주더라고요. 그냥 문제부터 출발해요. 뭐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바로 어려운 문제 띡 해 놓고 이건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는 그 개념 하나하나 이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거를 이어주는 수업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실수 잡는 거.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 대한 소개를 이어서 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학생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설명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대치에서 너무 당연시하는 기본 개념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2 학기 공수 2 내용제 교재 일부인데요. 일단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하나는 도형 파트고 하나는 함수 파트예요. 그럼 도형 파트를 하면 사실 도형 중학교 때 내내 하다 왔거든요. 2 학기마다 있었을 거예요. 1 학년 2 학기, 2 학년 2 학기, 3 학년 2 학기 다 배우고 오는데 이걸 기억할 리가요.
중학교 때는 그냥 외우거든요. 제가 무게중심 얘들아 하면은 2대 1이요. 이건 바로 나와요, 기계적으로. 근데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2대 1이요밖에 기억을 못하는 상태로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재에다 다 중학교 개념 꼭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증명도 시키고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이해를 반드시 하게끔 교재에 실어 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함수 파트 넘어가면, 함수는 너무 중요한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뭐 대수고 미적분이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한 뭐 우함수, 기함수 이런 거는 그냥 바로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대체에서는. 그러면 애들이 왜 그런지도 모르는 채,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고, 이건 이런 거고, 이렇게만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왜 이게 뭐 R축 대칭이고, 이게 왜 어떤 점에 대한 대칭이고, 이런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넘어가면 이게 저는 의미가 없다 봐요. 똑같은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능은 어떻게 볼 건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나하나 대체해서 당연시하는 그런 표현들도 왜인지 확인을 해주는 수업이다라는 게 정말 차별성을 둔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 난이도 문제풀이가 전 중요하다 생각해요. 뭐 그냥 킬러 문제 저도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풀어주고 싶거든요. 있어 보여요, 강사 입장에서. 그럼 아이들도 오 하고 따라오기도 하고요. 사실 강사라는 건 어찌 보면 쇼맨십이 필요한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뭐 이렇게 멋있게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본인 힘으로 풀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서 스스로 푸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제 교재는 일단 각 유형을 이제 풀어주겠죠. 뭐 개념 설명하고 그 개념을 통해서 대표 유형을 뭐 풀어주면 이게 단계별로 한 두세 단계씩은 제가 난이도별로 구성을 해둬요. 그리고 저는 수업 중에 이렇게 가만히 여기 서서 이러고 있지 않고요. 계속 돌아다녀요. 제가 조교를 뽑을 때도 죄송해요. 저희 조교는 앉아있지 못하고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봐주셔야 돼요. 대신 잡무 안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하고 뽑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풀고 이거를 너의 힘으로 풀어봐 하는 시간을 무조건 갖습니다, 문제마다. 그러니까 이게 4시간 수업 동안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다음 거 넘어가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클리닉 시간이 올 때까지.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안 그래도 시간이 없어 죽겠는 아이들의 대치동 아이들 수학 공부 생각보다 시간 투자 정말 안 해요. 너무 그 상위권에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 그 친구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분당에 있는 하위권 애들보다도 수학 공부를 안 해요. 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업 시간에도 정말 이거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되는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져서 저는 이게 가장 제 수업은 다른 이런 강의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업 중에도 저랑 조교님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중간중간 이게 안 된 친구들은 다시 봐주고요. 괜찮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심화. 내가 생각해서 이 다음 단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 이런 문제들을 하게끔 본인의 힘으로 하는 것까지도 저는 수업 중에 시키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학원을 갔다 와서 숙제가 문제잖아요. 가방도 메고 "엄마 나 오늘 뭐 9 to 10 하고 왔어." 이러면 이제 아이들은 나는 공부를 했어. 나 이제 자유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갔다 와서 본인 걸로 만드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그걸 스스로 못해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클리닉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방학 동안 클리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 보면, 전 되게 효율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란 사람 자체도. 그냥 와서 3시간 앉아있다 가는 거 저는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포모도로 공부법이라고 제가 실제로도 쓰고 있거든요.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저도 제 주어진 시간을 되게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25분 집중하고 5분 휴식하는 이런 공부법이 있어요. 그래서 클리닉도 이렇게 시켜요. 근데 25분 생각하면은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 1시간 너 집중해라고 하면 한 10분 하다가 아직도 50분이나 남았어 이러는데, 25분이면 10분을 했어요? 15분?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애가 왔다 갔어요. 어머님 여기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왔다 갔습니다가 아니라 좀 정확하게 좀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클리닉은 그렇게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좀 아셔야 될 게, 어머님들 이제 하루 종일 방학 때 이제 보낼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수학이 힘든 친구들은 절대 집중을 오래 못 해요. 저는 그래서 다른 요일에 부르거든요. 그럼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다 여러 번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정말 안 보셔서 그렇죠. 이게 진짜 강사 입장에서 하루 종일 애가 앉아 있는데 집중을 못 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어머님들도 사실 이 설명에 1시간 앉아 있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월금 수업이고 월수금 특강인데 화목에 부릅니다. 2 시에서 다시 제가 온전히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좀 "그냥 자주 나와라. 그냥 매일매일 나와서 쪼금씩 그게 정말 누적되면 정말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당연히 오답 정리랑 개념 확인 이렇게 목적을 두고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제 수업을 정리를 해 드리면, 저는 스스로 풀어보는 걸 너무 중요시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중에도 저는 돌아다닌다."라는 거, 그리고 뭐 그런 개념 부분, 너무 중요한 부분 파트를 대체에선 당연시하는 그런 개념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주는 수업이다. 그게 정말 차별화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실수 얘기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실수 많이 하죠. 뭐 "실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계산을 끝까지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요즘 아이들이 계산을 너무 못해요. 그래서 테스트 보고 그냥 틀리면 제가 이게 해설을 해 주면 그냥 애들 그냥 답만 적고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거든요. 그게 싫어서 저는 이렇게 종이를 새로 줍니다. "자, 이제 너가 풀어 보자." 하고 백지를 주면 본인이 답까지 나올 때까지 다시 풀어 보는 거를 꼼꼼하게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제가 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제 수업은 이러하고요. 저는 일단 아이들이 예뻐서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강사 생활 되게 10년 넘게 정말 어린 나이부터 저는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대치를 온 이유도 이런 수업을 해 보고 싶어 하고 왔어요. 좀 중하위권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좀 불쌍한 거예요. 대치는 더 불쌍해요. 아니 너무 애들이 기도 죽어 있고 그거에 비해 눈은 높은데 공부는 안 하고, 근데 그럴 만한 환경이 저는 안 잡혀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중하위권 수학 약한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저는 최악의 조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한 수업을 열고 싶다 해서 과감하게 "저 3 등급 도전하겠습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란 사람은 이런 거를 이끌고 가는 아이들과 교류가 되게 좋아서 그런 걸 목표로 하는 수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 수업만 정리를 해 드리면, 저는 월금 정규반을 이제 7월 11일 금요일부터 개강을 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에 따로 다른 요일에 부를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간단해요. 당연시하고 넘어가는 개념까지도,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이해를 동반한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 저랑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두 파트를 나누면, 이제 도형은 중등 도형 개념 정리서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함수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개념, 성질 이런 거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해를 통해서 그 정확한 것부터 맞추는 게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5 등급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정말 확실하게 맞추는 게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맞다고도 너무나 생각을 하고, 그런 수업이 없으니까 '내가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도 한 게 있어서 이제 이런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수 특강을 월수금에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역시나 뭐 대수가 처음이거나 뭐 개념이 제대로 안 된 친구들 대상으로 하고요. 저는 좀 목표를 항상 좀 정확하게 두는 편이에요, 선행을 할 경우에는. 왜냐면 그냥 뭐 한 번 봤다 이거보다도 수능 모의고사 2 점, 3 점, 뭐 쉬운 4 점까지 '그래 수능엔 이런 게 나오구나. 우리 수능 문제 풀어 볼까?' 이렇게 해서 좀 개념은 당연하고 좀 목표를 잡아주는 이런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어요. 저도 나름 5 등급제 변호하고 지금 1 학기를 어느 정도 보내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 보다가, 좀 더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수업, 내가 하려던 거,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떤 걸 해 주고 싶은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아이들에게 어떤 게 필요할까도. 그리고 저란 사람도 제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강사 이렇게 오래 하면서. 사실 제가 이 수업을 안 할 거면 굳이 대치에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다른 데서 더 저 분당에서도 되게 열심히 잘하고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게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거 한 번쯤 해 봐야지. 더 나이 들기 전에 나 해 보고 싶어.'라고 하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과의 교류도 되게 좋고 그냥 정말 '애들을 위해서 이런 수업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도전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수학이 힘들고 수학 실력을 제대로 늘리고 싶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크고 그냥 뭐 암기 과목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에게 정말 적합한 수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말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들 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여름방학 고민 되게 많으실 거지만 좋은 계획 잘 짜셔서 좋은 2학기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